역시 4월 경진월은 예상했던 대로 어이없고 불쾌한 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월 경진월은 봄에 내리는 서리와 눈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118년 만에 4월에 눈이 그렇게 많이 쌓인 게 처음이라고 뉴스에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경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과의 인연이 여과 없이 내뱉는 저급하고 무례한 말로 끝나게 되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상관을 주로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상관, 대운을 맞이했죠. 역시나 상관이 인성이라는 여과장치와 머리 없이 날뛰게 되면 쓰레기 같은 말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상관은 본능과 본성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사회생활에서 여과 없이 어떤 말과 행동과 눈빛과 태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관의 해로움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관을 만났을 때 상관, 견관이라고 하여 사회적 성공과 입신양명을 대표하는 정관을 무참히 깔아뭉개고 조롱하고 비하하는 것이 상관이 잘하는 짓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롱하고 비하한다면 그 사람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런 무시받을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저건 저 사람의 팔자에 깊이 박혀 있고 평생의 습관이라 저런 말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저급하고 상스러운 사람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거나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런 쓰레기와 같이 있으면서 악취가 난다고 투덜대지 말고요. 상관도 있고 정인도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성은 두뇌고 입력기관이며 배임과 지성, 양심과 신용을 말합니다. 정의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배움, 지성, 양심, 신용, 신뢰라면 편의는 주관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것이죠. 자기 양심, 자기 신뢰, 자기만의 지식과 배움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남들이 뭐라 하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편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관이 날뛰지 못하게 그나마 다듬고 인격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인입니다. 정인마저 없는 상관은 어떤 경우에는 범죄까지도 저지르고 무슨 잘못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거나 피해준 거 없다는 태도가 딱 뉴스에 나오는 그런 범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잘잘못의 인식이란 인성과 관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새로운 신사대운을 잘 맞이하라고 하듯이 주변의 오랜 인연들이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끊어졌습니다. 이유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했고 손절의 주체는 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걸 용인하고 받아들이며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모두 정리를 한 것이죠.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자리가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은 봄에 한창 피는 것이고 6월이면 모두 꽃잎이 떨어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로 때와 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찬란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5년 혹은 10년 잘 만났고 그 시간을 잘 지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 다음 계절에 피는 인연을 만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운은 사오미로 흐르니 여름에 걸맞는 그리고 저의 일간, 병화와 비슷한 긍정적이고 싱싱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2025년 5월은 신사월입니다. 신사의 기운과 물상은 마치 이른 아침 이슬이 찬란한 햇빛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아름다운 하나의 그림이죠. 차가운 기운인 신이라는 금기운이 따스한 아침 햇살에 녹아 작은 물방울로 맺혀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금이 정관인 간목에게는 그런 한때의 명예와 영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신금이 정제인 병화에게는 반짝하고 나타났지만 그새 사라져버리는
생활비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사대운, 초읍에 있는 저는 신이라는 금기운과 사라는 화기운을 매우 세밀하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신이라는 글자도 4월의 경금과 마찬가지로 가을에 건조하고 싸늘한 기운입니다. 사라는 글자는 병화와 같이 따뜻하고 빛이 가득한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기운이죠. 가을의 싸늘함과 초여름의 따스함이 만났으니 이것도 엇박자의 기운입니다. 2025년 을사년은 거의 모든 월운이 이렇게 엇박자를 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름이라는 사의 시간은 모든 것이 자라고 확장하고 퍼지는 성장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신이라는 금기운이 안 돼, 성장하지 마, 확장하지 마, 퍼지지 마라고 말리는 모습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왜 성장하고 뻗어나가려는데 막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 신금처럼 조심하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 질러버리고 싶을 때 자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끝간데 없이 무한대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뻗어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저와 같이 화일관들이 말이죠. 하지만 신금이 그런 일을 자중시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도 마구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게 사오미 여름의 특징입니다. 그런 와중에 신금이 초를 치는 듯한 모습이 2025년 5월 신사월의 모습입니다. 5월 신사월에는 폼의 현상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나도 너도 성장하는 계절과 시간은 맞습니다. 토양작용이라고 하여 천간의 병화가 너무 끝간데 모르고 퍼져나갈 때 신금이 그만 뻗어나가라 하고 감싸하나 그 기운을 차단해 줍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언제나 중형과 중하를 생각해야 하니까요. 저 같은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여름이라는 자기 때를 만났는데 신금이 제지를 하는 느낌이니 짜증이 나기도 할 겁니다. 일이 추진될 만하면 뭔가 일이 생겨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 번에 쭉 추진되면 좋겠는데 중간중간 멈추거나 느리게 추진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신금은 원래 완벽한 기운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조금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는 깔끔하고 완벽한 ISTJ 같은 모습이고 정밀기계, 정밀한 컴퓨터, 우주공학에 쓰일 법한 수학 공식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습기도 허용치 않아서 좋은 균만 골라내서 키우는 발효, 배양, 세균, 바이러스와도 관련이 깊은 기운이죠. 4월의 경금도 올해 신금도 모두 건조하고 습한 기운을 물리치는 기운입니다. 인간관계에 붙지 않는 까칠함은 건조함에서 오는 것이죠. 이별의 글자입니다. 신금, 경금 모두 언제든 이별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이죠. 아니, 처음부터 정 주고 마음 주고 붙지를 않았으니 헤어지는 것도 그리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 사람들에게 마음 쓰는 것이 매우 한정적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계적이라는 말이죠. 감정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구나 하고 프로그래밍된 표현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진짜 마음을 주는 것은 금기운의 대척점에 있는 목의 기운이죠. 아이와 같은 순수함도 있고 감정에 충실하고 인간적입니다. 목 기운을 주로 쓰면 너무 인간적이고 순수하고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모자랄 수 있고 금기운이 메인이 되는 사람은 너무 인간미가 떨어지고 계산적이어서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울 수도 있고 이것이 사람 사는 팔자이고 진리입니다. 다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난 인간미가 좋다. 인간답게 마음 쓰고 나누고 희노애락의 감정을 교류하고 주변을 좀 살피면서 살고 싶다. 이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병화와 을목을 주로 쓰는 저의 팔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소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